지금 수업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데 이 넓이를 통해서 무리수라고 하는 컨셉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리수 전달이 왜 중요하냐면 수체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넓은 수체계가 있다라고 해서 실수라고 하는 컨셉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실수라는 컨셉을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이 무리수라고 하는 걸 전달을 해야죠. 학생분들은 이 유리수에 대해서, 분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 근데 무리수에 대한 지식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 무리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사각형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넓이가 9래. 넓이가 9인 정사각형이 상상이 가시죠? 어때요? 네.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한 변의 길이요? 그쵸?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넓이가 9야. 다 네 변의 길이가 똑같은데 그쵸? 요 변 곱하기 요 변을 했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9에다가 요게 x라면 그렇죠. 여기가 x라면 뭐야? x라면 그렇죠. 9 나누기 x는 x여야 되는 건데 9 나누기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랐던 게 이 학생이 문자를 잘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넓이가 9인 정사각형에 대해서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보통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먼저 떠올려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벌써 문자를 쓰고 있죠.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숫자를 문자로 다룰 줄 아는 거예요. 여기서 매우 저는 좀 당황하기도 했어요. 우리 학생분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벌써 모르는 것을 문자로 적시하고 접근하는 거니까 매우 똑똑한 거죠. 매우 수학적 감각이 있는 아이입니다. x는 x여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러면 x 곱하기 x는 9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이 학생은 나름대로 저 모르는 거를 x로 두고 저 x를 찾아내려고 이런저런 법칙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똑똑한 거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생분들이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가로 세로를 두 번 곱하는 거니까 3이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학생은 좀 수학적으로 오히려 센스 있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막힌 케이스지만 매우 잘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9분의 1을 양쪽에다 곱할 수가 없네. 그렇죠. 9분의 1의 양쪽 곱할 수는 있죠. 곱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요게 나오는 건 아니죠. 이득이 좋습니다. 오늘 아주 좋아요. 매우 똑똑한 접근입니다. 괜찮아. 이건 x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x제곱이죠. 그래서 여기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문제야. 제가 그래서 유도를 좀 했어요. 학생분이 이렇게 접근하는 건 매우 훌륭하지만 사실 이건 약간 몸풀기 정도여서 일단은 제가 이 의도는 자체는 어떤 우리가 정사각형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정사각형의 한 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정도로만 언급을 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3이라는 걸. 자, 어떤 수는 존재하겠죠. 응. 그 수가 뭘까? 2 곱하기 한 3 곱하기 3? 그죠. 지금 이 학생은 자기가 아는 수, 가장 간단한 수 1 곱하기 1을 생각을 해보고 2 곱하기 2를 생각을 해보고 3 곱하기 3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 구에 도달을 하게 되고 저 숫자가 3이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3 곱하기 3이네. 그렇죠. 3이죠. 발견했잖아요. 괜찮나요? 어때? 네. 그래서 넓이가 9인 정사각형이 있으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3이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얘를 2번 곱하면 9가 된다. 이거 괜찮나요? 자, 이 이유로 그래서 정사각형의 그러니까 넓이가 9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컨셉을 주고, 그 다음 이제 다른 정사각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걸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리수로 접근하는 과정을 지금 열어주는 겁니다. 어때요? 네. 자, 한 번 더 해보죠. 자, 이번엔 16이야. 그래서 16 같은 경우에는 넓이가 16인 것 같은 경우에는 저것도 역시 한 변의 길이가 자연수로 나와요. 학생분들한테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저 예제를 한 번 더 주는 거죠. 자, 이번에는 9가 아니라 16입니다. 4. 괜찮습니까? 네. 자, 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컨셉을 이제 알겠으니까 바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매우 똑똑한 학생이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어때요? 자, 이제 무리수 컨셉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기 위해서 제곱해서 나올 수 있는 수를 너비로 가진 정사각형을 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수를 생각해 봤을 때 제곱해서 나올 수 없는 수를 예제로 둡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요거 넓이가 2래요. 자, 넓이가 2래. 여기에 어떤 수가 들어갈까요? 이 변의 길이가 뭘까요? 여기서 이제 저 답은 루트이죠. 루트인데 이 루트 2라고 하는 루트 2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숫자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학생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표현 방법이다. 우리가 저거를 쉽게 넓이가 2를 가지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숫자로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치만 그거를 표현하는 거죠. 모르더라도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루트를 사용한다라고 이제 우리 학생분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거 좀 찾기 힘들죠. 지금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 생각에 1에 2번 곱했을 때 1이고 2가 2번 곱했을 때 4인데 그 수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못 찾겠다는 거죠. 근데 수학에서는 그런 경우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저 수가 존재한다고 해보죠. 왜냐하면 존재는 하니까. 그리고 표현을 루트 2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때요? 네. 자, 우리가 근데 여기 길이는 존재하겠죠. 어때?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만약에 어떤 수 x가 있어요. 근데 이 x가 있는데 이 길이가 같겠죠. 이 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2번 곱하면 2가 되겠죠. 네. 우리가 대충 찾아보면, 여기서 이제 제가 시도하려고 했던 것은 실제로 루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2번 곱해서 2가 되는 수다라고 수기 때문에 저 방정식을 처음에 이렇게 들이미는 거죠. 근데 학생분들 입장에서 저 방정식을 딱 대할 때 그 딱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딱딱함이 있으면은 저거를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말하자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제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예제를 통해서 접근하고, 그렇다고 해서 x가 2번 곱해졌을 때 2가 되는 저 방정식이라고 하는 기호를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죠. 대충 어떤 수랑 가까울까요? 우리 학생 추측할 수 있으실까요? 딱 떨어지는 수 말고 가까운 수를 찾는다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루트 2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직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루트 2라고 하는 것을 어떤 문자, 전혀 오리무중의 문자가 아니라 1.414라고 하는 그 수에 가까운 수가 존재하는데 그거를 루트 2라고 하는 표현 방법으로 대체한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저 숫자가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것이 어떤 수와 가까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학생분들에게 체험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럼 추측하죠. 1.2 곱하기 그렇죠. 1.2? 그렇죠. 1.2 곱하기 1.2는 이게 지금 1.44거든요. 그 다음에 1.3 곱하기 1.3은 1.69야. 어때? 1.4 곱하기 1.4가 1.96이에요. 1.5 곱하기 1.5가 요거는 2.25. 괜찮나요? 네.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루트 2라고 하는 이 수가. 숫자가 대략 1.4 정도 되겠다는 어떠세요? 괜찮나요? 네, 그 정도 그 정도 되겠어요. 되겠죠. 근데 정확하지는 않죠. 약? 그쵸. 근데 그 매우 수를 똑똑합니다. 자 지금부터 상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수가 정확한 수를 상상하는 거예요. 어때? 네. 그 정확한 수를 근데 우리가 아직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어때? 네. 우리가 루트 저 두 번 곱해서 2가 되는 수라고 하는 것을 루트 2로 표현함으로써 얻어진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점을 좀 소개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1.414라고 하는 그런 귀찮은 수를 쓰기보다 루트 2라고 하는 표현 방법을 개발을 해서 이제 그 두 번 곱해서 2가 되는 수를 루트 수가 이제 루트 2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표현 방식 때문에 쉽게 말하면 루트 2를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니즈에 의해서 그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루트 2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생기거든요. 그 반대로 그 성질을 이해할 때는 어 그 루트 2의 그 다양한 그 성질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성질은 반드시 그 루트 2의 탄생 배경 때문에 모든 것이 그 탄생 배경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전달을 해주고 싶은 거죠. 우리 학생분들에게. 그래서 그 수를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예요. 루트 2라고. 그래서 저 탄생 과정을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알아요. 이거 알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저 학생이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루트 2를 설명할 거라는 거를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두 번 똑똑합니다. 곱해서 그러니까 넓이가 2가 되게 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이렇게 표현하자는 걸.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숫자로 써요. 이 실제 우리 숫자야. 루트 2라고 하는 거 숫자로 쓴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야? 루트 2입니다. 제가 계속 선생님 이거 설명하는데 네. 루트를 설명하시려는 건가 이렇게 계속 생각했는데 맞았어요. 와, 좋습니다. 그래서 루트 2. 귀여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루트를 설명한다기보다 어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숫자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그 숫자를 우리가 지금 찾아보려고 하니까 1.4에 가까운 수인데 근데 정확히 표현을 못하니까 그렇죠. 루트 2로 표현해 봅시다 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루트 2라고 하는 정의를 그냥 딱딱하게 야, 두 번 곱하면 2가 되는 수야 라고 전달을 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그렇게 전달하면은 학생분들 마음을 꽂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루트 2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되냐, 탄생할 수밖에 없냐 라고 하는 니즈를 좀 전달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탄생 배경이 루트 2가 가지는 성질을 설명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루트 2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2가 왜 그렇게 탄생했냐에서부터 나오니 그러한 탄생 배경을 잘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딱딱하게 수학적으로 정의가 이러니까 루트 2는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다만으로는 학생분들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실제 우리가 숫자로 써요. 이거를. 괜찮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이 루트 3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루트 3? 루트 3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쓸까요? 한? 그러니까 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잖아요. 탄생 자체가 숫자이기 때문에 수가 따르는 모든 법칙을 다 따를 수밖에